안녕하세요. 타이거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SL5AMG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방전이 났어요. 방전이 나서 일단 시동이 안 걸리는데 시동을 좀 걸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크게 생각을 해봤던 거는 일단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교환을 한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배터리일 가능성이 크다고 느끼고, 왜냐면 차 자체에서 배터리 경고등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경고등을 한번 믿어보고 배터리를 교체를 해볼 생각이고요. 배터리가 아니라 하면 최근에 또 제너레이터를 교체를 했었거든요. 그 제너레이터도 한번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볼 거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보통 이런 오래된 차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제마다 각각의 어떤 노하우들이 있을 거예요. 차를 잘 만져주시는 정비사분을 만나서 걱정 없이 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도 정비사를 잘 만나서 잘 수리를 하고 있지만 그 마냥 또 정비사한테만 매달릴 수가 없어서 저도 이제 조금씩 간단한 것들은 만져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처음에 해볼 거는 일단 배터리부터 해보고, 만약에 배터리가 아니다 그러면 정비사한테 가는 거고, 배터리가 맞다 그러면은 배터리만 교체하면 되는 거니까 우선은 배터리부터 한번 보고, 이 차가 이제 11월 달에 한번 운행을 한 다음부터는 조금씩 겨울에는 좀 운행을 안 할 생각이에요. 너무 춥기도 하고, 한국 특성상 너무 춥기도 하고, 컨디션도 좀 올릴 겸 뭐 여러 가지 정비나 튜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처음 영상에서 뭐 범퍼나 사이드 스커트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만져볼 생각이고, 이 배터리 관리가 힘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차는 시동 배터리가 있고요. 근데 이 시동 배터리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아니지, 시동이 안 걸리니까 시동 배터리 문제겠죠? 근데 그것보다 아예 전원도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제가 배터리 하나를 준비해 놨는데, 아예 이 메인 배터리 자체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인 배터리를 좀 교환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번에 한 달 전 정도에 새로 교체를 했던 메인 배터리거든요. 근데 배터리가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은데, 뭐 일단 그거는 뭐 모를 일이니까 우선은 교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배터리 문제인지 아닌지 그거 뭐 보면 알겠죠? 우선은 배터리를 분리를 한 다음에 저 아까 가져왔었던 그 배터리로 교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공구들이 다 창고에 있어서, 지금 이 차는 아파트 제 집 쪽에 주차를 해놓은 거거든요. 잘 안 풀리네. 이거 공구가 다 거기 있어가지고 큰일이네. 우선 요거를 좀 요 녀석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가 정비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런 툴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뭐 다이소에서 라쳇 드라이버 세트 있잖아요. 요런 거 5,000원 정도 하거든요. 요거 하나 사서 놓으시면 좋고, 지금 이 배터리는 교환을 한번 지금 했어요. 예, 지금 제가 자주 가는 정비소에서 한번 배터리를 교환을 해봐라 해가지고 배터리를 가지고 와서 교체를 지금 한번 해본 상태고, 이건 원래 지금 달고 있는 배터리였습니다. 배터리가 교환을 한 지 한 달, 2달 정도 됐거든요. 잘 운행을 하다가 갑자기 배터리 경고등이 뜨면서, 제가 운행하던 영상을 하나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키면 잘 켜져 있어. 그지? 그리고 오토로 다시 돌리면 깜빡깜빡.
그리고 막 전조등이 깜빡깜빡 거리면서 무슨 쉽게 말해서 무슨 이상한 양카처럼 뭐 그렇게 막 운행이 되길래 이게 왜 이러지 하다가 보니까 이 안쪽에 이걸 인디게이터라고 하나요? 뭐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좀 죽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환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괜찮은 거라고 그래서 구매를 한 건데 일단 그랬고, 그 다음에 이 배터리로 교체를 하니까 이 차가 전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원이 들어오니까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제 차는 키레스 고차거든요. 그래서 버튼을 한번 누르면 네,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ESP 뜨고, 이거는 키레스 고를 하면서 뜨는 에러고, 네, 시동. 네, 시동 잘 걸리네요. 저 배터리 이게 ABC는 너무 운행을 안 해서 그런 것 같고 배터리가 뜨네요. 일단은 메인 배터리의 문제였던 것 같고 우선 운행을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배터리라는 게 사실 사용하지 않으면 완전히 가만히 있진 않고 조금씩은 사용되어지거든요. 뭐 대기전류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근데 뭐 예를 들어 100%의 배터리에서 바로 뭐 80%나 70%, 60% 이런 식으로 떨어지진 않겠죠. 근데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암전류가 있더라고요. 보통 허용치라는 거가 0.07에서 0.09 뭐 이 정도까지는 허용치라고 하거든요, 암전류에서. 근데 제 거는 0.2, 굉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서 배터리 방전이 좀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암전류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암전류를 잡기는 좀 힘드니까 암전류를 나중에 아무튼 천천히 잡아보는 걸로 하고, 일단 급하게 처치하는 어떤 해결 방법은 이 배터리 킬 스위치라는 겁니다. 배터리 킬 스위치는 되게 저렴한 한 2-3천원 정도 되는 킬 스위치도 있는데, 이 SL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뒤에 있어요. 트렁크 쪽에 있는데, 이 트렁크를 열기 위해서는 키로 열 수 있긴 하지만 이게 에어라인으로 잡고 있거든요, 트렁크를. 그래서 매번 열어놓기도 좀 뭐하고, 손으로 배터리 키를 한 다음에 다음번을 위해서 트렁크를 살짝 열어놓는 것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매번 키로 열어가지고 하는 것도 조금 제 생각에는 키박스가 조금 오래됐으니까 금방 또 고장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아무튼 불안감이 있어서 무선으로 할 수 있는 그 배터리 킬 스위치를 샀어요. 근데 그 사는 거는 저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 구매를 할 때도 어떤 조건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150A 짜리도 있고, 뭐 200A, 240A, 뭐 큰 거는 또 뭐 300A 뭐 이런 식으로도 있는데, 이 고르는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240A나 300A 정도가 되면 제 차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차이가 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이 장치도 사실 굉장히 적은 양의 배터리를 소모하기는 해요. 이 배터리를 아예 안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뭐 한 달 정도는 충분히 세워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이상 막 차를 세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겨울에도 날씨 좋으면 조금 타야 되잖아요. 뭐 아무튼 그런 계획이 있어서 암전율을 잡기 전까지는 배터리 킬 스위치를 좀 장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배터리 킬 스위치를 장착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봬요.